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1장 6절 직교곡선 또는 직교절선이라 불려지는 오스오날 트라젝터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직교곡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두 곡선의 교각이라는 용어부터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선의 교각이라는 것은 두 곡선이 만나 생기는 교점을 P라 했을 때 그 교점 P에서 두 곡선에 접하는 접선이 이루는 교각으로 약설합니다.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곡선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곡선을 우리가 G, X, Y 그리고 C1 = 0의 꼴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 C1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이렇게 곡선이 하나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해곡선들의 집합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림을 편해서 그냥 하나만 선택해서 그렸을 뿐이에요. 또한 마찬가지로 또 다른 형태의 곡선이 하나 주어져 있더라 보고 그 곡선을 H, X, Y, C2 = 0의 꼴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해곡선들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요. 편의상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곡선 하나씩만 선택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우리는 두 곡선이 만나는 이 교점을 P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점 P에서 두 곡선이 이루는 교각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요. 두 곡선이 이루는 교각은 이 첫 번째 곡선 G의 점 P에서의 접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접선이 하나 그어졌고요. 또한 이 점 P에서 두 번째 곡선 H에 접하는 접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이 노란색 접선과 파란색 접선이 이루는 사이각을 우리는 두 곡선의 교각으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의상 이 교각을 파이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이 파란색과 노란색이 이루는 각은 이 빨간색 파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각도 있거든요. 그럼 이걸 편의상 우리가 세타라 표시한다면은 얘하고 얘는 어느 것이 교각이 돼야 될까 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때 특별한 말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각과 둔각이 있을 때 예각을 두 곡선의 교각으로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둔각 세타는 직선이 180도 라디안으로 바꾸면 파이레디안이죠. 그래서 파이레디안 마이너스 파이로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를 알면 세타도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곡선의 교각은 작은 쪽각을 가지고서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절의 제목이 직교절선 또는 직교곡선이라는 용어인데요. 자, 이제 이 개념이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지 정의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각곡선이라는 용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아이소고날 트라젝터리란 말과 그리고 오소고날 트라젝터리란 말을 우리는 구별하려고 합니다. 등각곡선, 말 그대로 각이 같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이 같다는 얘기니까요. 교각을 우리가 파이라 표시한다면은 교각이 일정할 때 그런 곡선들의 집합을 우리는 등각곡선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여기에 첫 번째는 직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수평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이루는 각을 파이라 표시했을 때 요 각이 항상 일정하게 될 때 두 곡선군들은 서로 등각곡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직선 하나씩만 그려갖고는 잘 모르지요. 사실 그림을 여러 개를 그려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밑에다 그려볼까요? 자, 어떤 첫 번째 곡선군들은 이렇게 노란색 직선들이 그려졌다고 가정하고요. 두 번째 직선들은 이렇게 파란색 사선이 계속 그려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각각의 곡선, 이 직선들이 만나는 교점들이 있죠. 이 교점들 상에서 이 각을 측정해보면 항상 일정하죠. 항상 일정합니다. 이렇게 될 때 각이 같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되면 등각곡선이다 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각이 항상 어느 위치에서 어느 교점에서 측정을 하더라도 각이 다 똑같을 때 우리는 보다시피 아이소고날 트라젝터리 우리말로 이제 등각곡선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곡선이 이루는 교각이 만약에 90도라면 즉 직각이라면 두 개의 곡선은 서로 직교한다 라는 뜻에서 말 그대로 직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단어 이 오소고날이라는 말 뜻 안에는 수학 용어로서 이 오소고날은 서로 수직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퍼펜디큘러라는 영어 단어 뜻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수직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서로 수직이 되는 곡선이라는 뜻에서 직교곡선 또는 이제 직교절선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소고날 트라젝터리는 교각이 이루는 각이 90도에 있을 때를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등각곡선이 더 큰 개념이라 볼 수 있겠죠. 등각곡선은 각이 같게만 하면 되니까 꼭 90도가 아니라도 돼요. 45도, 30도, 60도가 돼도 상관없고 등각곡선 중에서 특별하게 90도를 이루고 있을 때를 우리는 직교곡선 또는 직교절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용어 뜻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은 직교곡선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림을 또 살펴볼까요? 자,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원을 하나 선생님이 그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원이 하나 그려져 있고 하나의 직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원상에서 원둘레상의 한 점에서 접선과 이 직선이라는 교각을 구해보니까 지금 그림사로 보면 90도죠. 이렇게 될 때 이 원과 이 직선은 서로 직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원 하나랑 직선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동심원을 여러 개를 그려보겠습니다. 동심원을 여러 개를 그려봤을 때 이런 여러 개의 동심원들과 그리고 자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생각할 건데요. 자, 이런 무수히 많은 직선들과 이 원이 만나서 생기는 이 교점들을 상해서 이 교점에서 우리는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를 다 구해봅니다. 원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각각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빨간색 이 접선과 이 노란색 직선 자체의 교각을 구해보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항상 직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계산해도 항상 직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하얀색 동심원과 이 노란색 직선은 서로 직교하는 곡선이다 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각곡선이라는 개념과 직교곡선이라는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럼 이런 용어들은 실질적으로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예문에 보는 것처럼 이 직교곡선에 대한 예문들입니다. 직교곡선에 대한 예문으로서 등고선과 최단 강화 곡선, 그리고 등원선과 열의 흐름 곡선, 등전위선과 전기력선 등등은 다 직교곡선이 되는 대표적인 예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등고선과 최단 강화 곡선이 왜 서로 수직일까 하는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옆에서 바라보니까 산이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그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일정한 높이만큼 얘를 수평으로 절단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입체 도형을 수평으로 이렇게 절단했을 때 이 수평 평면하고 이 입체인 이 산하고 공통인 교선이 있겠죠. 그 공통 교선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 수평으로 절단한 평면하고 이 공통 교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교선이 생기겠죠. 이런 공통 교선을 한 평면에다 투영을 시킨 겁니다. 우리가 등고선을 그린다는 경우는 바로 이런 개념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려보고요. 이걸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한 고리가, 이 패곡선이 바로 높이가 같은 그런 점들을 다 모아서 그려놓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다시피 XY 평면상으로 투영을 시켜서 바닥에 그려놓은 거고요. 우리가 보통 이런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어떤 도형을 평면상에 이렇게 놓고 우리가 지도책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많이 등고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런 등고선들하고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등산객이 어느 위치에서 여기 서 있어요. 여기 위치에 서 있을 때 이 사람이 서 있는 이 위치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즉 산 정상 방향으로 올라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될까요?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산 정상이 여기 있습니다. 산 정상이 여기 있고 이 사람이 서 있는 위치가 여기쯤에 있다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갈 때가 가장 빠른 방향으로 올라갈 텐데요. 자, 여기 보면 산 정상까지 올라가려면은 당연히 일정 높이 이상을 계속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m, 200m, 이렇게 300m에 있다면은 이 위치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가려면은 요 위치, 물론 여기 지금 큰
굵직굵직하게 잘라서 그렇고요. 만약에 1m 간격으로 잘랐다면 촘촘하게 이런 어떤 패곡선들이 계속 그려지겠죠. 1m 간격으로 잘랐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제 요 등산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빠르게 산을 올라가려면 현재 위치에서 요 다음 위치로 올라갈 때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이거를 이렇게 XY 평면에다 투영시켜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굵은 실선은 만약에 100m 높이만큼 올라가는 걸 그렸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점선은 뭐 1m 또는 10m 간격으로 올라가는 등고선을 그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편의상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등산객이 만약에 요 위치에 서 있어요. 요 위치에 있고 산 정상 여기 있다고 봤을 때 이 사람의 위치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가려는 것은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이 최단거리 여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요거 사이의 최단거리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최단거리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만약 여기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은 이게 항상 이렇게 직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평면에서 봐서 그렇죠. 산 정상 쪽을 향하고는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최단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약간씩 이렇게 또 이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매 단계마다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길을 따라서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요 점선과 요 실선 또는 점선과 점선 사이가 등고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바로 뭐냐면 최단 강화 곡선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강화라고 얘기를 한 건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방향을 얘기한 것 뿐인데요. 뭐 가장 빠르게 내려가는 방향을 반대로 본다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즉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방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등고선과 그리고 등산객이 가장 빠르게 내려가거나 또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올라가는 그런 것들은 서로 수직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서 그렇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이게 접선, 이렇게 접선하면 수직 방향입니다. 여기도 이제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면은 여기 접선, 수직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등고선과 최단 강화 곡선은 항상 이렇게 수직 방향을 나타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들 사이의 관계는 서로 간에 직교곡선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높이만 같은 것만 이렇게 하지 않고 온도가 같은 것도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등온선이 있다면은요, 열의 흐름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온선, 온도가 같은 분포를 쭉 했을 때 이쪽에 만약에 뭐 30도인데 저쪽은 만약에 10도라면은 그러면 당연히 온도가 가장 낮은 쪽 방향으로 열의 흐름이 전달되는데요. 이렇게 열의 흐름의 방향과 그 다음에 등온선은 서로 수직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직교곡선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등전위선, 즉 전압이 같은 거하고 그다음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선으로 이렇게 표시했을 때 등전위선과 전기력선의 방향은 서로 수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일상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직교하는 곡선을 찾는 거 쉽게 우리가 주변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직교 곡선 어떤 식으로 해서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해법을 통해서 직교곡선을 찾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아까 처음에 들었던 교각을 설명할 때 사용했던 이것을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두 개의 곡선, 지금 이 그림상으로 보면 이 빨간색 파이가 수직은 아닙니다. 근데 뭐냐, 편의상 수직이 되는 그림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요? 서로 수직이 되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어떤 곡선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곡선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라 보고 교점을 P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점 P에서 곡선 G에 접하는 접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이렇게 접선을 하나 그었어요. 그 다음에 점 P에서 곡선 H에 접하는 접선을 그으려고 하는데요. 자, 이때 우리는 이 접선이 수직이 되게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그리니까 대략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수직이 됐다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각 파이가 그림처럼 서로 수직이 됐다면 우리는 이 위에 있는 곡선 G와 아래에 있는 곡선 H는 서로 간의 직교곡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H는 G의 직교곡선이고 거꾸로 얘기해도 돼요. G는 H의 직교곡선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하나 주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G라는 곡선이 하나 주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G의 직교곡선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G의 직교 곡선을 H라 한다면 이 H를 찾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를 찾는 과정은 의외로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왼쪽에 그림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직교 곡선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지금 우리는 이 곡선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곡선상에서의 접선을 찾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음함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양함수로 되어 있든 음함수로 되어 있든 간에 이 함수로부터 우리는 도함수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함수로부터 우리는 도함수를 하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 노란색으로 얘를 도함수를 구한 것을 생각해 보는데요. dy dx는 이퀄 이제 어떤 함수 f라 하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꼭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우리는 특정한 점을 하나 대입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이 방정식은 이 일종의 미분 방정식이죠. 이 한 점의 좌표가 주어지는 순간에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얘로부터 수직이 되는 곡선 H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파란색 직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 직선은 바로 이 H라는 곡선에 접하는 접선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이 G로부터 양변을 미분해서 이런 방정식이 얻어졌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얘하고 얘가 서로 수직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교차하려면 기울기끼리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파란색 접선의 기울기가 어떠한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파란색 접선의 기울기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도록 할까요?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곧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dy dx는 자, 두 개의 접선이 서로 교각이 90도라는 얘기는 서로 수직이잖아요. 그러면 얘의 기울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역수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노란색 분표의 얘가 0이 아니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당연히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색깔을 좀 구별할까요? 여기 있는 함수예요. 원래 주어졌던 이 함수를 미분해서 만들었던 오른쪽에 f를 나타냅니다.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게 접선의 기울기 역할을 합니다. 이 기울기가 0만 아니라면 역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로 해서 우리는 이 파란색 접선에 관련된 방정식 관계를 하나 얻게 됩니다. 얘는 도함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미분 방정식입니다. 우리는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 자연스럽게 잘 보세요. 이 방정식의 접선이 이거라면 접선을 찾을 때 미분하잖아요. 그 거꾸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었다면 거꾸로 얘를 찾는 과정은 주어진 미방의 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식을 풀기만 하면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만 하면 그 해가 자연스럽게 원래 주어졌던 곡선에 대한 직교 곡선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것을 요약하는 게 왼쪽에 있는 이 글로 표시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주어진 곡선군을 x에 대해서 미분해서 미분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요. 수직이 되려면 한 직선의 기울기가 다른 직선의 기울기와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얘가 0이 아니란 가정하에서 역수에 마이너스 붙인 걸로 새로운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다음에 이 방정식을 풀으라는 얘기예요. 이 방정식을 풀어서 얻어진 해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래 주어졌던 곡선에 대한 직교 곡선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말뜻 이해됐고 충분히 이해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간단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XY 곱이 상수니까 일정하다는 얘기죠. XY = C1의 직교 곡선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예문은, 예를 들어서 표시한 이 예문은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x, y = c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로부터 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얘를 찾는 방법은 조금 전에 직교 곡선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했었죠. 자, 이 방법대로 그대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y = c1의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양변을 우리가 x에 대하여 미분하면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자, x에 대해서 미분할까요? 자, 그러면 고백하는 미분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y는 양변을 x로 나눠서 생각하면 y = x분의 c1 형태이기 때문에 y도 x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y도 x만의 함수예요. 그래서 양변을 미분할 때 고백하는 미분법을 적용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죠. 그리고 미분하면 당연히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y를 넘기고 x 편의상 0이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생각하면 y 프라임 이퀄 마이너스 x분의 y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 표시했던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주어진 미분방열 이 함수에 또는 이 곡선의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말하는 dy dx 이퀄 fxy 이퀄의 모양입니다. 따라서 이 오른쪽이 fxy의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직교 곡선을 구하려면 이런 새로운 미방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따라서 직교 곡선은 다음 같은 미방을 만족하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색깔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dy dx는 이퀄 이것이 fxy고요. 역수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데요. 역수를 취하고 마이너스 붙이니까 y분의 x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이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기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해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교곡선입니다. 이제 우리는 얘를 잘 보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변수불량 미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변에 y를 곱하고 양변에 dx를 곱하면 주어진 식은 x dx는 이퀄 y dy 형태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이 식은 변수불량이니까 양변을 각각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변 적분하니까 인테그랄 기호 없이 그냥 바로 계산합니다. 2분의 x의 제곱 이퀄 2분의 y의 제곱이 그리고 여기에 상수 c1입니다. 자, 근데 이거 계산하기 좋게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어차피 결정되지 않은 상수잖아요. 앞에 다 공통으로 2분의 1, 2분의 1이 있으니까 이건 약간의 테크닉이에요.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양변을 계산하기 좋게 2를 다 곱했다라고 가정한다면은 그러면은 주어진 식은 다음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이쪽에 있는 상수와는 구별하기 위해서 c2라 써서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c2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지요. 여기까지가 됐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예제 첫 번째 예제에 대한 직교곡선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이 정말로 직교곡선이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좌표 평면상에서 xy 이퀄 c1은 어떤 곡선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선을 잘 들여다보면 y는 이퀄 x분의 c1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c1이 만약에 양수라면 y 이퀄 x분의 예를 들어서 1, y 이퀄 x분의 2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는 직각삼곡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겠죠. 즉 c1이 양수였다면요. 그 다음에 만약에 c1이 음수였다면은 그때는 그냥 똑같이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2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그려지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입니다. 결국은 C1이 양이든 음이든 간에 이런 형태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C1이 0이면은 뭐 여기 X축이나 또는 두 개 곱해서 0이란 얘기니까 X축이 될 수도 있고 물론 Y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C1이 뭐 0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죠. 자, 이제 만약에 C1이 0이 아니면 양 아니면 음일 테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무수히 많은 이런 직각삼곡선들이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노란색 그래프가 문제에서 주어졌던 곡선이었을 때 우리가 찾았던 이 곡선은 도대체 뭘 나타내고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2가 1이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1이다. 이건 쌍곡선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 C2가 만약에 양수라면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는 직각쌍곡선입니다. C2가 1이면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는 직각삼곡선이에요. C2를 양일 때 빨간색 그래프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2가 음일 때는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같은 곡선인가 같이 빨간색으로 그려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C2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요. 이렇게 음수가 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즉 C2가 음수면 파란색 위아래에 그려지는 이런 직각삼곡선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사실 손으로 대략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확한 것은 컴퓨터 그래프로 그려봐야 알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서 봐요. 여기 점에서 봤을 때 빨간색 곡선과 노란색 곡선이 이루는 교각을 측정하려고 하는데요. 자, 빨간색에서의 접선과 노란색에서의 접선, 물론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약간 부정확하지만 어느 점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관찰해 보면은 수직으로 만나고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 데나 이렇게 봐도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교차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좀 선생님이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약간 부정확하긴 하지만 그래도 컴퓨터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그려보게 되면은요, 항상 이렇게
어느 점이든 간에 교점에서 교각이 90도로 지나는 그래프가 맞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쌍곡선하고 이런 직각삼각선, 그들은 서로 수직으로 교차하는 직교곡선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할까요?